예판으로 구매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도착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도착했는데 이제야 뜯어보네요. 저는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1차 예약에 성공을 했고요. 원래 190만원인데 1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1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번 프로 라인업은 총 4가지 색으로 출시되었는데 내추럴 티타늄, 블루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랙 티타늄입니다. 저는 가장 인기가 많다는 내추럴 티타늄 색을 구매했어요. 다른 모델은 최저 128기가부터 시작하는데 프로 맥스는 256기가부터 시작합니다. 덕분에 더 비싸게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프로 맥스는 확실히 가성비 면에서는 가장 빵점인 모델 같아요. 이번에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도 스펙이 좋아져서 꽤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맥스를 구매한 이유는 새로운 5배줌 카메라가 궁금하기도 했고 기존에 쓰던 14 프로 맥스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언박싱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190만원짜리 상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간촐한 박스네요.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아래쪽에 손잡이를 매달아 놓은 소소한 배려가 보입니다. 실물을 본 첫 느낌은 일단 오묘한 색깔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은 새로운 티타늄 소재를 이용한 덕분에 기존의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보지 못했던 독특한 빛깔을 보여주네요. 그 외에는 겉으로 봐서는 제가 쓰던 14 프로 맥스와 크게 차이 없어 보입니다. 왼쪽에 무음 스위치 대신에 액션 버튼이 자리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잡을 때 느껴지는 옆면의 곡률이 좀 더 부드러워졌네요. 덕분에 생폰을 잡았을 때 그립감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씌우면 크게 체감되지는 않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감싸고 있는 흰색 필름부터 벗겨버리고요. 왼쪽에 위치한 전원 버튼을 켜줍니다. 수백 번째 보는 것 같은 애플 로고가 반겨주네요. 저는 기존에 쓰던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서 바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새로운 아이폰으로 옮길 때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카카오톡도 새로 인증받을 필요 없이 그냥 옮겨와지고 일부 은행 앱들도 옮긴 아이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앱이 옮기기 귀찮아서 스마트폰 안 바꾸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시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근데 옮기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넉넉히 1시간 정도는 옆에 놔둬야 해요. 세팅이 완료되자마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뜨네요. 이번 아이폰 15 출시 초기에 발열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고치는 업데이트입니다. 바로 업데이트를 눌러주고 두 기기 외관을 좀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내추럴 티타늄이고 오른쪽은 14 프로 맥스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차이를 체감하기는 힘들죠. 좀 더 가까이에서 봐야 모서리 곡면이 좀 더 둥근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카툭티도 조금 더 심해졌나 싶기는 한데 이건 원래도 컸어도 큰 체감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원래 스마트폰은 이런가 보다 하고 적응하는 단계가 되어버렸네요. 박스 안에 구성품을 마저 살펴보면은 일단 설명서 뭉치에 유심핀이 들어있고요. 여전히 어디 써야 할지 모르겠는 흰색 애플 스티커도 한 장 있습니다. 간단 설명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다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5에서 중요한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어요. 맥북 케이블과 비슷한 패브릭 느낌으로 감싸져 있어서 고급스럽습니다만 사실 이 케이블은 구형인 USB 2.0 규격으로 아이폰 15 프로의 USB 3.2의 전송 속도를 이용하려면 따로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품에서 남겨먹는 애플의 장사 속은 참 얄밉네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는 베젤의 두께도 더 얇아졌는데요. 2.17mm에서 1.71mm로 약 0.4mm가 줄어들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차이를 바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베젤이 얇아지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납니다. 초기 세팅 중에 이번에 새로 바뀐 액션 버튼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은 예전 스위치처럼 무음 모드를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카메라, 집중 모드, 손전등, 음성 메모, 확대기, 단축어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전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카메라를 골랐는데요. 카메라 중에서도 사진, 셀피, 비디오, 인물 사진 모드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 버튼을 사용할 때는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길게 눌러서 꾹 홀드해 주어야 돼요. 그럼 아까 설정해둔 카메라의 사진 모드가 바로 실행됩니다. 급하게 사진 찍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음 스위치가 빠지면서 이렇게 상단에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보기 싫은 분들은 설정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전에 스위치에서 하듯이 무음 모드를 켜고 끌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상태 막대에서 보기를 꺼주면 시간 옆에 무음 표시가 사라집니다. 저는 어차피 대부분 무음 모드로 쓰니까 그냥 상태 막대도 꺼주었습니다. 아이폰 15 라인업의 중요한 업데이트가 바로 USB-C 단자 변경인데요. 이제 더 이상 라이트닝 케이블을 따로 챙길 필요 없이 USB-C 타입만 챙기면 됩니다. 충전 속도도 24W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프로 모델은 이번에 티타늄 소재를 채택하면서 감량에도 성공했는데요.
14 프로 맥스 모델의 무게는 241g으로 갤럭시 폴드급의 상당한 무게를 자랑했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223g으로 무려 20g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무게 때문에 프로 모델을 포기하던 분들께는 희소식일 것 같네요. 20g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15 프로 맥스의 케이스가 호환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4 모델을 15 전용 케이스에 넣으니까 잘 들어가지 않네요. 부드러운 케이스는 힘을 엄청 세게 주면은 억지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반대로 14 프로 맥스 케이스에 15 프로 맥스를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아무 저항 없이 쏙 들어가는데요. 대신에 너무 헐렁해서 고정이 되지 않고 쉽게 케이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모서리 곡면을 깎아내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기기의 케이스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기기의 카메라 비교입니다. 오른쪽이 15 프로 맥스인데 제일 오른쪽이 3배 줌에서 5배 줌으로 바뀌었죠. 15 프로 맥스에만 5배 줌 렌즈가 새로 탑재되었습니다. 디지털 줌까지 포함하면 무려 25배 줌까지 가능하네요. 이에 비해 14 프로 맥스는 광학 3배 줌에 디지털 줌은 15배까지만 가능해서 최대 줌 능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5배 줌인데도 손떨림을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5배 줌 배율이 어떤 느낌인지 샘플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포착하기 어려운 색다른 앵글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서 또 하나 달랐던 점은 원래 14에서는 배율만 표시되었었는데 15 프로 맥스에는 배율뿐 아니라 환산 화각을 밀리미터 단위로 한 번 더 보여주더라고요. 기존의 1배 줌은 23mm로, 1.2배 줌은 28mm로, 1.5배 줌은 35mm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메인 카메라를 활용해서 화각을 다르게 찍어주는 건데 3배 줌 렌즈가 5배 줌 렌즈가 되면서 근거리에서 쓰기 어려워졌으므로 피사체에 집중하는 샷을 찍을 때는 1.5배 컷을 많이 쓰게 될 것 같네요. 성능도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긱벤치 6를 돌려봤는데요. 싱글 코어가 2600대에서 2800대로 10% 정도 향상된 점수를 보여주었네요. 아이폰 14 프로의 A16도 부족함 없이 빠릿했는데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된 A17 프로는 더 빨라졌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GPU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 22000대에서 27000대로 꽤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성능을 온전히 다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현존 최고 성능의 디바이스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것은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언박싱하고 14 프로 맥스와 비교해봤는데요. 외관상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새 기기를 산 거냐고 알아봐 주지는 않았지만은 제 스스로 자기 만족은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액션 버튼과 5배 줌을 더 활용하게 되면은 만족감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게가 가벼워진 것도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해진 부분이었고요. 14 프로 맥스 대비 가격 인상도 되지 않아서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가 256기가부터 시작해서 무시 못할 수준이지만 대하면 스마트폰을 쓰는 대신 태블릿을 따로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구매에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